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톡봐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아니 주단태는 껴야 하는 타이밍과 빠져야 하는 타이밍을 모르나 봐요. 로건이랑 수련이 화이트로 옷 맞춰 입었는데 지가 뭐라고 패션 코드를 화이트로 잡냐고요. 남의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흰색 옷 입고 가는 거 너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인데 그러니 머리에 총을 맞을 수밖에 없죠.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헤라필리스를 죽는 순간 폭탄으로 날려버린 게 너무 뿌듯했는지 머리에 총을 맞은 채로 100층에서 추락한 이후에도 완전히 죽지 않고 살짝 미소를 짓는 주단태의 최후 어떠셨나요? 전 뭔가 아쉬웠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몸에 총을 3발이나 맞고 100층에서 추락했는데 아쉽다고 하면 더 잔인한 걸 원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죽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단태가 개고생하는 걸 조금 더 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리고 헤라필리스를 날려버리고 죽었으니 주단태 입장에서는 행복한 죽음 아닌가요? 충분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 웃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주단태 머리를 쌌었어야지 괜히 총알 2방만 아깝게 폭탄 누르는 시간만 준 꼴이 돼버렸잖아요. 주단태가 받는 진짜 벌은 죽는 방법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종영된 마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있어요. 세상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뭐냐고요? 죽음의 이유를 세상이 모르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죠. 대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즉 죽음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는 건 억울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단태의 죽음은 영영 밝혀지기 어렵기에 이 대사가 주단태의 죽음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손으로 헤라필리스를 날려버렸기에 주단태는 죽음의 진짜 원인과 자신을 죽인 사람을 영영 밝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100층짜리 건물이 불에 타고 무너졌잖아요. 1층 로비에 있는 주단태의 시신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혜인이 친모를 죽인 후에 헤라필리스의 시신을 묻어두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단태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는 거죠. 총을 맞은 시신이 없으니 수련이 주단태를 죽였다는 혐의 자체를 아예 받을 일이 없겠죠. 그냥 주단태는 헤라필리스에 폭탄을 설치한 후 도주한 지명 수배자로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폭탄을 구해다 준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했던 조비서를 주단태가 죽이는 현장의 소리가 모두 경찰에 생중계됐잖아요. 그렇게 주단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낱낱이 밝혀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자식 석훈이에게까지 버림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수련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싶었던 주단태에게 가장 큰 복수는 수련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회 엔딩을 보면서 심수련 죽나봐 라고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샹들리에로 배를 강타당한 천서진도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100층에서 폭탄이 터졌다 한들 주인공 수련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12회 로건과 수련의 키스씬 역대급 아니었나요? 키스는 둘이 하는데 왜 제가 떨리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린데 끈적한 스타일의 키스신이었어요. 주단태가 폭탄을 누른 탓에 헤라필리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100층에 혼자 있던 수련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련도 죽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절대 수련이 죽을 리 없고 죽어서도 안 되죠. 주단태가 결국 해필로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수련은 로건과의 약혼식을 이용해 주단태가 딱 그날 해필로 오게끔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헤라필리스네 집도 모두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주단태를 죽이기 위해 총 하나만 준비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건은 자신이 주단태를 죽일 테니 수련 씨는 제발 안전하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지만 끝내 수련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에 로건은 뒤로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수련 몰래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단태가 해패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헬리콥터 정도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수련이 직접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련은 로건에게 주단태 손에 죽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건은 약혼신 날 변장을 한 주단태가 로비에서 서성이는 걸 알아채는 눈빛이었는데요. 이후 펜트하우스에 올라가 수련과 키스를 나눈 이후에 수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죠. 물론 이 장면은 주단태가 훔쳐보고 있던 때라 수련과 로건의 대화 내용은 안 나왔었는데요. 이때 로건은 수련에게 주단태를 로비에서 발견했다는 걸 알리고 수련은 로건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헬리콥터를 준비해 놓도록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 헬리콥터를 탈 수 있도록 주단태를 쏘기 전에 위협하는 것처럼 유리창을 총으로 쏴서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은별이가 쏘아 올린 알약 덕분에 천서진이 조기침에 걸린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게 연기였다니. 솔직히 주단태 죽은 것보다 천서진이 또 미친 연기를 했는데 그걸 속은 제 자신이 더 소름 돋더라고요. 심수련과 주석경이 천서진이 조기침에 걸렸다는 걸 믿지 않았을 때도 아니야 진짜 은별이 때문에 조기침에 걸렸어 라며 철석같이 믿었는데 13화 예고에서 천서진은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12회를 다시 돌려보니 천서진이 기억을 갖고 있다는 떡밥들이 있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이 병실에 찾아와 횡포를 부릴 때 가만히 있던 천서진. 하지만 한 남자가 은별이를 어디에 팔아넘기면 좋겠냐는 말을 짓거리자 천서진은 눈이 희번뜩 돌아서 그 남자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은별이를 못 알아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어도 은별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참을 수 없어 하는 걸 보면 기억이 온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사가 의사에게 조기침의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적어달라 했을 때 의사의 눈빛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마 천서진은 의사를 매수한 것 같죠. 검찰 조사도 피하고 사채업자들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게 정말 천서진에게 너무 이익이 많은 상황이었고 감옥에서도 전적이 있었는데 그걸 속았다니 너무 어이없었어요. 천서진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을 잃지 않은 걸까요? 샹들리에에 맞아서 피를 토할 때 기억을 잃는 약까지 토했다거나 수술 도중에 수혈을 받아서 피가 정화된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기억이 멀쩡한 거죠? 아니면 기억이 오락가락한 걸까요? 13회 예고를 보니 하은별이 머리에 흰색 리본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엄마를 외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고만 본다면 꼭 천서진이 죽은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너무 속으면 안 되겠지만 윤희를 밀어버렸던 절벽으로 차를 몰고 가는 천서진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천서진은 윤희가 떨어졌던 절벽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과 로건이 은별이를 납치한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윤희가 죽은 절벽으로 천서진을 유인했을 것 같습니다. 천서진에게 하은별은 전부이므로 당연히 따라가겠죠. 사실 수련의 복수 대상자에는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은별이를 진짜 납치했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은별이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연출했을 것 같은데요. 12회에서 주단태가 죽고 13화에서 천서진이 죽고 마지막 회인 14화에서는 오윤희가 살아 돌아오고 윤철과 로나까지 셋이서 행복한 장면 나온 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가 된 로나의 공연에 로건과 수련이 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석훈이랑 로나 파스타 먹는 거 빠지면 안 되고요. 석경이 세 사람 된 거 나와야 하고 유동필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와 새 식구 오순도순 사는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